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었다면 각국마다 다른 복잡한 법 규제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사업 진출 관련 실제 자문 사례 5가지를 소개하며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게임 유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공급 계약 관련 자문 사례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국내 유통사가 디지털 게임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와 권리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단순 판매인지, 라이선스인지 또는 유통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해당 계약은 라이선스가 아닌 디지털 상품 공급 계약 구조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로열티 개념 대신 공급대가 구조로 명확히 정리하다는 점, 판매업자의 권리는 비독점 양도불가 형태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 홍콩을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검토 자문한 사례입니다. 국내 브랜드가 중국, 홍콩 등에서 의류 및 상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현지 법인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라이선스는 독점적 사용권이지만 재허용은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표권은 반드시 본사 명의로 귀속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점, 현지 등록 상표도 본사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AI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EU AIACT 적용 여부와 위험 등급 판단에 대한 법률 자문을 민우가 제공한 사례입니다. 민우는 해당 제품의 일부 기능이 EU 기준으로 금지 또는 고위험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고위험 AI는 사전 인증이나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점,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국내 기업이 일본 법인을 활용해 중국 플랫폼에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세, 외환, 세무 리스크 검토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해외 플랫폼 진입 구조 중 위탁 매매의 경우 한국 법인이 외부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점, 수출 신고는 반드시 실제 화주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 외 외국 환거래법 위반 리스크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국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때의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민우는 만약 유럽 내 동일, 유사 상표가 존재하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한 경우에 대응 방법, EU 상표 등록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대표적 자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사업 관련 업무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구조와 관련해서 유통인지, 라이선스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IP 관련하여 국내 상표권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그것으로 만사형통이 될 수 없다는 것, 규제 관련 AI 및 데이터는 법규 준수 여부의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계약 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물류, 금전, 계약의 흐름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